자, 다 맞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절반 이하까지 떨어진 사람까지 다양해. 왜 똑같이 수업을 듣는데 이게 다를까? 이게 조금 미스테리긴 해. 솔직히 이게 지금 2020년, 2021년 기출이고요. 더 최근의 기출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가면서 이제 얘네가 좀 어려워져, 문제가.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거를 다 맞아도 100% 앞으로 다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어. 근데 벌써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곤란하지? 그치? 자, 일단은 봐봅시다. 1번부터 쭉쭉쭉 빠른 속도로 같이 훑어나갈게. 자, 이렇게 한 편으로 지문을 낼 수도 있지만 시는 보통은 두 편을 같이 엮어서 내는 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 3, 4년 전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인데 껍데기는 하나가 나왔어.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뭐야? 시 분석했는데 신동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줬고 4.19 동학농민운동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사면에 4번이 왜 틀리니? 1년은 거짓, 허위, 위선 등 순수하지 않은 껍데기를 부정하고 4.19의 순수한 정신인 알맹이가 남기를 바라는 마음. 알맹이 혹은 뭐예요? 아우성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긍정적 의미잖아. 근데 4번에 어디가 잘못된 거야? 사면이면 어디니?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놨다. 한마디로 빨가벗었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나를 다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가렸다는 거는 여러분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뭔가로 나를 둘러싸고 숨긴다는 얘기야.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내놓겠다. 그럼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사달 아사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부부로서 이제 운명 공동체로 살아간다. 즉 통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 얘기였잖아. 근데 외세에 맞서 민족의 자주정신을 일으켰던 장소를 상징하는 중립의 초래청. 중립의 초래청은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곳이야? 그렇죠. 민족 화합의 장소. 화합이 뭔데? 통일. 우리 민족이 뭐가 되는 거? 부부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아사달 아사녀는 그냥 남과 북을 상징하는 거야. 남과 북이 이제 하나의 공동 운명체인 부부가 되어서 드디어 맞절을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맞절하는 장소. 근데 왜 여기서 민족의 자주정신을 일으켰던 장소를 상징해? 여기서 막 우리가 외세에 맞서 싸웠어요, 여기서? 그걸 뜻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리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반성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 여기는 부끄러웠던 과거가 아니야. 아픈 우리의 과거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통일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8번은 이런 문제 많이 낸다고 그랬잖아. 감상 방법 중에서 선생님의 설명이다. A의 관점. A는 뭐니?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죠? 그럼 독자에 초점을 둔다는 얘기야. 독자에 초점을 둔 거 하면은 내가 독자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아도 나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읽은 사람이 받은 영향, 깨달음 이런 걸 얘기한 거야. 이게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럼 물어보자. 1번은 뭐니? 반복적 표현, 대조적 시어 사용, 주제의식 강조. 자, 반복, 표현이야. 그 다음에 대조적인 시어, 주제의식 모두 다 작품 내부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얘기하죠. 이건 절대주의적 관점, 내재적 관점이야. 그 다음에 의시는 직설적 표현을 써서 시대현실에 대한 시대현실이 나왔어. 이건 뭐야? 반영론. 그 다음에 이거 신대덕이랑 앞이랑 하나 돼요. 화자의 부정적 인식, 화자라고 하는 거는 이 작품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 독자가 아니라. 직설적 표현하고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직설적 표현은 맞아. 여기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A가 독자의 관점에서 감상을 하라는 거니까 효용론의 입장에서 쓴 거를 찾으라는 얘기야. 2번은 시대 사회를 반영하는 반영론이야. 3번은 뭐니? 우리 역사의 아픔. 이것도 뭐야? 한용론이야.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작가라고 했으니까 표현론. 그죠? 자, 9번, 뒤에 있는 3, 4번 문제는 뭐에 관한 거야? 고문이라는 시가, 첫 번째 시가 먼저 뒤에 나왔는데, 비평의 일부이다. 야, 김원규의 한국 현대시를 찾아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정말
즐겨서 인용하는 지문이라죠. 이 사람은 문학 평론가야. 밥 먹고 하는 게 문학작품 평론하는 거야. 이거를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시어에 대한 해석으로 잘못된 거. 니은은 남한북한이 아니죠. 이거 틀린 사람은 설마 없겠지? 야, 이거 남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아까 내가 그 말까지 해줬는데 외세. 진짜 남쪽, 북쪽으로 보면 안 돼.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야. 외세. 10번, 아니 이 4번 문제를 여러분이 다 틀렸던데 현실 대응 태도. 야, 현실을 물어보자 일단. 이 시의 현실, 어떤 현실이야? 봄이 오게 해야 되겠어. 분단의 현실이잖아. 그래서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 그러니까 통일이 되기를, 그지? 그럼 이거에 대한 대응 태도. 대응 태도는 뭘까? 대응 태도가 가만히 앉아서 어떤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할 때 이 봄은 올 거야 말 것이야 반드시 올 거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그럼 5번밖에 없죠. 기다리지 않아도 기다림을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올 거야. 온다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단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 4번은 조용히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윤동주의 십자가잖아. 윤동주는 약간 적극적인 모습은 없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조국의 뭐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겠다는 거지 조국의 희망, 즉 광복이 온다 이런 것들을 믿고 확신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5번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런 식의 문제가 쉽게 말하면 수능형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이 풀어보지 못한 난생 처음 보는 시 같은 것들을 문항에 툭툭 던져놓고 그럼 뭐야? 시의 뉘앙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만 나오진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도 생각보다 틀렸던데 A의 태도. 야, 행인에 대한 행인의 태도, 그에 대한 화자와 행인의 태도. 화자나 행인이나 공통으로 모두 다 그를 그리워하고 있어. 죽은 그를. 그치? 그럼 뭐야? 2번이지 뭘. 그 다음에 6번. 이 시의 표현상 특징. 야, 표현상 특징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라겠습니다. 리을지어이라는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은 기억은 무조건 맞아요. 온율감형성이라는 것까지 다 맞았어. 니은의 단어적 표현, 단어를 얘기한 데는 세 편의 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니은 탈락. 그치? 그 다음에 그럼 답은 1, 2번 중에 물론 하나가 떨어져 나갔지만 1, 2번 중에 기억이 들어간 채로 있어야 되겠죠. 공간각적 심상 있었니? 공간각이라는 얘기 해준 적이 없는데 나는 여기서 시세편 배우면서 그럼 얘도 탈락. 그럼 답은 결정됐네. 그치?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수미상관, 변형됐지만 수미상관이라고 했어. 일연하고요. 여기 나오는 마지막에 오연하고 거의 흡사한데 살짝 바뀌었어. 수미상관은 맞고요. 이거를 이제 변형을 넣느냐 안 넣느냐. 안 넣어도 수미상관은 맞긴 맞아. 그 다음에 없어도. 이거 읽을 때 내가 없어도가 무려 3번 반복된다. 오연에서. 그래서 이거는 부정형의 서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억, 리을, 미음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허생전으로 갑니다. 여기는 허생전을 뒤쪽에 내놨는데 허생전의 어느 구절인지를 꼭 확인해야 돼. 지문에서. 여기 지금 보니까 뭐를 하고 있니? 도둑들한테 가서 야, 이 돈으로 뭐를 해와라. 아내 얻고 소 한 마리 사가지고 와. 이 얘기잖아. 응? 그래서 빈섬에 태우고 가고 나중에 이제 그 섬을 나올 때 모아놓고 하는 얘기.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나달락에는 변씨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을 벌었냐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조선 경제의 취약성을 얘기하면서 그죠? 사재기를 통해 벌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했고 마지막에 있는 세 단락은 뭐예요? 이완대장하고 나누는 대화 장면 이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이하게 허생이 벌떡 일어나 화를 내면서 이완한테 소리 지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칼을 들고 이완을 치려고 하는 이 절정까지 가면서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7번 문제는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잘못된 거. 연회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잔치.
여러분 좋아하는 페스티벌, 그지? 연회나 제사 때 과일은 꼭 있어야 될 물품. 맞죠. 근데 꼭 없어도 돼. 사실 현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이때 당시는 그랬어요. 양반 계층은 허례허식을 중시했다. 맞았고 돈이 없어도 양민이 도둑으로 전락할 때가 있다. 그렇죠? 돈 없고 가난하면 평범한 양민도 도둑대로 전락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도둑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양반은 글만 읽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변하고 있었다. 이거 앞부분에서 이미 드러났었습니다. 청나라에 많은 자손이 아니라 어디 자손이야? 명나라 자손이죠. 그 다음에 15번 빈섬의 성격. 이렇게 빈섬 꼭 나온다고 그랬죠. 빈섬의 성격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할 때 뭐를 골라야 되겠니? 니네가 볼 때 먹을거리 풍부한 농경사회. 그래서 씨를 뿌려놓고 굳이 안 가꿔도 지가 알아서 잘 자라. 그래서 먹을 게 너무 넘쳐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3년 먹을 거 비축해놓고 나머지 싣고 가서 장기도 가서 팔아서 은 100만 량을 마련해왔잖아. 그럼 A는 맞고요. 주변국과 교역으로 경제적 풍요를 이루었어. 맞아 틀려. 주변국 어디? 장기도 가서 쌀 팔았잖아. 해외 무역 했잖아. 그래서 은화 100만 량을 얻었잖아. 그럼 A, B 다 맞네요. 국왕으로서의 유교적 질서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고요. 나라 근시민 도둑대의 문제를 해결한 곳이기도 하고 이상사회 건설의 가능성을 시험한 곳. 그러면은 5개 중에 하나 빼고는 다 맞아. 그럼 답이 몇 번? 4번. 자, 9번으로 갑니다. 가의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지금 가의 니은. 가달락의 니은은 지금 뭐를 얘기해?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는 먼저 부자가 되게 한 다음에 문자, 의관을 새로 만들려고 했다. 근데 이 땅이 좁고 나의 덕이 그렇게 넓지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떠나겠다. 그렇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되는 예의는 가리켜라. 이 얘기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 허생은 땅이 좁고 자신의 덕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섬을 떠나려 한다. 그대로 지문 속에 나와 있어요. 말 속에. 허생은 기본적인 예의범절과 양보미 덕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원래는 이러려고 했는데 그거 필요 없고 너네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은 가리켜. 그 다음에 허생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리학의 질서 수립. 이 섬에서 성리학의 질서를 수립하려겠다. 그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3번이야. 근데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은 어디를 갔다 온 거야? 본래 섬에서 문자 외관을 의관 같은 거를 외관이 아니라 의관 같은 걸 정해서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나 땅이 좁아 이상을 펼치기에 그리고 자기의 덕도 그렇게 깊지 못해. 그래서 떠나겠다 그런 거잖아. 백성들이 생활이 윤택한 뒤에 비로소 문자든 의식이든 뭐든 할 수 있다. 이게 실용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나의 디귿에 대한 허생의 생각. 이 방법을 쓰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방법이 아까 3글자로 사재기, 4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매점매석이라겠죠. 야 승현아, 윤지 둘이 고개 쳐박고 자는 거야? 쉬는 시간에는 어디 갔다 오고 쉬는 시간에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자. 자 11번. 자 다음 글을 바탕으로 작가가 의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 이거를 정리한 거래요. 이것도 많이 나와요. 다른 학교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왜? 박지원에 관한 글이 교과서에 이거 있는 거야 그대로. 그럼 교과서에 있는 박지원 작가에 관한 이야기를 쫙 따와가지고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쉽게 말하면 뭐야? 박지원은 실학가이고요. 청나라 문물 중에서도 특히 어떤 걸 중시했다는 얘기야. 웅장한 건물, 사치스러운 어떤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유심히 봤다. 기술. 그 기술이 뭐냐? 벽돌 굽는 가마,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레, 선박. 이거 유통구조하고 긴밀한 거죠.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특히 농업도 아니고 상업 그리고 기술 이걸 되게 중시했어요. 그럼 1번이지 뭘. 다른 게 뭐가 있어. 그 다음에 12번. 12번에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요. 현실, 작가, 작품, 독자
즉 작품을 둘러싼 세계, 현실과 독자와 작가가 있다. 세 개는 각각 그 다음에 순수한 문학 작품이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A의 관점에서 하니까 아 작가의 관점이구나. 맨 가운데 작품이 있고요. 작가, 현실, 독자 세 개 중에 지금 A가 화살표가 있는 데가 작가가 문학 작품에 어떤 걸 실으려고 했느냐 표현론 이걸 보란 얘기잖아. 그럼 여러분 작가에 얽힌 이야기 몇 번이야? 당시. 야 당시에다 표시해놔. 당시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시자가 뭐야? 시대. 이거는 당시라는 용어가 나오면 시대 사회를 반영하는 거다. 무조건. 알았지? 무조건이야. 알겠니? 시대, 현실. 그 다음에 허생은 사대부를 비판하고 있어. 허생은 작품 속의 인물이야. 그럼 이건 뭐야? 아니 내부죠. 작품 내부적인 거 사실은. 외제가 아니라 내재죠. 아 내재라고 했어? 그 다음에 디귿은 뭐겠어요? 조선 후기 경제구조가 취약했기 때문에 허생의 사재기가 성공하죠. 이것도 역시 작품 내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글쓴이가 포인트죠. 그러면은 작가에 관한 이야기. 그럼 리을은 들어가야 돼요. 디귿에 현실이랑 좀 관련 있잖아요. 디귿은 가정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조선 후기의 경제 구조가 취약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함대를 반영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이 안에 있는 허생을 통해서 허생이 사재기를 할 수 있었던 얘기. 이걸 뭐 반영론으로 보겠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시점에 관한 얘기 있고 등장인물의 행동, 태도, 심리 상태 했으니까 작품 내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리을하고 작가 그 다음에 미음은 안 되니까 마지막 남은 게 비읍밖에 없네. 박지원의 의도 하니까 아하 그러면 2개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은 이완이라는 인물에 대한 분석 자료다. 적절한 거. 이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북학론이야? 아니면은 북벌론이야? 북벌론이야. 그래서 북학사상이라는 1번은 말이 안 돼. 2번은 명나라 측의 관점만 중시하며 허생의 제안을 거절했다. 명나라 측의 관점만 중시했다라고 보기도 그래요. 신뢰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지배계층을 대표하는 인물 3번밖에 없습니다. 백성보다 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기득권은 더더욱이 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 여기까지 맞아. 근데 허구성이 아니라 현실성, 사실성 이런 거를 높여준다. 자, 14번. 학생들의 대화 중에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그랬어요. 허생과 이완은 두 사람 신분 차이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신분으로 인한 논쟁을 벌이는 건 아니야. 당시에 가난한 생활을 견디다 보니 백성들이 도둑이 되는 경우.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평민이었는데 도둑이 됐다. 을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답은 3, 4번으로 좁혀져야겠죠. 그럼 병과 정 하나만 읽으면 돼. 미완의 결말구조. 여운, 상상력. 이거 맞다 그랬지 아까. 강조했지 내가. 그러면은 병이 맞네. 그럼 을, 병, 끝 뭐. 진짜? 채점에 미스야 그거. 막 채점하다 보니까. 맞은 거야 그거. 자, 그 다음에 뒷문제로 넘어갈게요. 정은 어디가 잘못됐어 지금? 허생이 돈을 버는 행위를 통해 상인 계층이 양반층만큼 인정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허생이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양반으로서 에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장사도 하고 이제 공장에 가서 취업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였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상인 계층이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확장할 수는 없다. 알겠지? 무는 당연히 아니겠죠. 허생과 대화를 통해 변부자가 배포 크고 대범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 변부자는 신분 상승 욕구 이런 것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기억 미움에 드러난 허생의 가치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에는 뭐에 관한 얘기니? 밑줄이 어디에 있어? 기억이. 한참 앞에 있어서. 기억은 저 앞에. 기억은 이거 빈손인데?
응? 본문이 없네? 본문 있어? 너네 본문 있어? 기억으로 여기 이거 하잖아요. 잠깐만 내가 이거 아니 예전에 했던 건데 본문을 니네 거 본문 넣어줬구나. 그러네. 내가 예전에 본문 없는 거를 지금 가지고 풀고 있어서 깜짝이야. 수정을 했네. 그래도. 자, 기억은 뭐야?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들어올 때 먼저 부자가 되게 한 다음에 먼저 먹고 산다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허생의 가치관에서 백성들의 생활이 먼저 윤택해야 의식을 바르고 이끌고 있으면 실학사상이 드러난다. 기억은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니? 글이란 모름지기 재앙의 근원이다. 한마디로 글하는 놈들은 재앙덩어리야. 아까 내가 식자층 비판한 거 얘기했었죠. 니은을 통해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 덕목 외의 지식, 학문은 재앙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뭐 행하는 거야? 재물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진 거는 그대 같은 장사치들이나 하는 일이다. 돈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울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도 있다고 그랬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장사치, 치라는 말이 결국 뭐야? 깎아내리는 그쵸, 깎아내리는 말이죠. 지훈아, 밑에 있는 핸드폰 안 치워. 야, 아무리 가려진다고 해서 안 보일 것 같니? 니네들이 눈동자만 봐도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자, 그래서 이거는 장사치를 통해서 허생전에 이제 약간의 맹점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거를 비판하고 좋은 측면도 있는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 그 한계가 뭐라고 그랬어? 장사에 대해서 하대시하는 이런 말을 쓴다라는 거는 이 허생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걔도 지금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은 말이 안 되고요. 리을, 재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혼란을 줄 뿐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사재기의가 신분제도의 모습을 알리기 위한 아니에요. 조선경제의 취약성을 비판하기 위한 거지 그게 잘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그릇된 방법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맞는 거는 4번 기역, 니은, 리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가를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당시 사회 모습. 가가 지금 어떤 부분이지? 사재기 아니에요. 사재기하는 내용과 거기까지네, 그지?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라는 거. 그럼 그 당시 사회 모습, 조선 경제의 취약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준 거라 했잖아. 그럼 그 취약성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외국과 무역이 적고 유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경제가 취약했다. 4번밖에 없죠. 4번이 그걸 포괄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마와 사. 마와 사는 어떤 단락이죠? 내용이? 마는 지금 어영대장 이완을 소개하는 거고 사는 명나라 후손들에게 뭔가를 해주라는 거고요. 사는 뭐를 하라는 거예요? 청나라에 가서 변발하고 그죠? 뭐를 하라는 거죠? 이거를 걔네들의 옷, 걔놈들이 옷을 입어라 뭐 이런 얘기인데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 실천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 방법을 여러 개 얘기해줘도 실천 안 하잖아. 명분만 북벌론을 부르짖지 이것도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죠. 체면만 중시하고 허례허식만 내세우는 이것도 맞아요. 예법에 매여서 거칠에만 연연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진짜 의지가 없어. 청나라 공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청나라를 거부해서 지금 문제야. 무분별을 떠나서 5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시가 이제 나옵니다. 시가 지금 두 개가 엮여서 나오죠. 자, 강화의 공통점. 두 표는 모두 다 상징하는 말이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상징어가 많이 쓰인 건 사실이고 그리고 시대 배경이나 분위기가 비슷해. 그래서 우리나라 분단의 어떤 현실, 분단의 아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통일, 앞으로의 화해의 시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공통점. 봄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겨울에서 봄 이런 식으로 계절이 순환하는 거를 본문에서 읽은 기억 날 거야. 어떤 애가 거기서 하연인가 누가 뭐 어차피 계절은 순환한다. 겨울이 있으면 언젠가 다시 봄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밑에는 껍데기는 가라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는데 여기는 계절의 순환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앞에 거는 계절의 순환이 나옵니다. 근데 뒤에 거는 아니야. 그럼 대립적 이미지의 시상적 게 있냐? 두 개 모두 다 이미지가 대립적인 시어들이 시상을 이끌고 있고요. 민족의 화합, 통일에 대한 소망, 이게 공통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단호한 어조, 선생님 4번의 단호한 어조가 앞에 첫 번째 고문이라는 시에서는 맞는데 두 번째는 직설적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 있을 거야 분명히, 그지? 그래서 내가 그랬죠. 국어는 달달달 쓸데없이 외우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그랬어. 50% 이해하고 50%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응용, 내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왜?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어휘를 바꿉니다. 어휘를 바꿨을 때 하나로 A로만 외워가지고는 절대 못 골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단호하다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하지 않고 단칼에 아주 의지적으로 어떤 걸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럼 직설적 표현도 여러분 단호한 거예요. 특히 가라, 명령형 어미를 씀으로써 단호함이 드러납니다. 이거. 그리고 앞에는 단호한이라고 안 했고 단정적이라고 했어. 내가 다. 단정적인 말투나 명령형 어미나 두 개 모두 다 단호하다라는 말 속에 포괄될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해야 돼. 단호하다라는 거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뭔지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탁 잘라낸다. 단자가 잘라낸다. 이런 얘기야. 그치? 두 개 모두 다 단호해요. 명령형 어미나 아니면 종결형 어미, 이런 단정적인 어조는.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분단 상황에서 군사적인 대립, 폭력이 사라지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두 개 모두 다 세부치가 들어가죠. 군사적 대결. 자, 그 다음에 19번. 가을 감상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고문이라는 시. 여기 하은이가 봄의 풍경이 떠올랐대. 지난 봄에 가로수에 싹이 돋아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참 예뻤거든. 난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가 생각났어. 동화가 생각났으니까 얘는 뭐예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보는 거죠. 어쨌든 가를 감상한 것 중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잘못된 거. 하은이는 작품 자체에 주목해서 해석했어요. 여기서 지금 상준이가 얘기한 거하고 그 다음에 같은 작품을 읽어도 독자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은 작품을 읽었는데 해석이 각각 다른 거야. 그치? 1번. 이건 맞아. 상준이는 내용과 관련된 개별적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이건 뭐예요? 개인 경험, 이거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지문도 봐야 된다고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도 맞죠? 나머지 다 개별 경험, 그 다음에 이런 걸 근거로 하고 있다. 인식 수준, 경험, 가치관에 따라서 작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5번은 어디가 잘못됐어, 규진아? 하은이는 작품 자체에 주목해서 해석했고 상준이는 작품과 독자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한 거야? 앞에서 뭐라고 했어? 자신의 경험으로 해석을 했다. 그렇지. 경험을 기준으로 해석을 했는데 작품 자체를 가지고 해석했다고 했지. 자, 그 다음에 20번. 가에 대한 해석에서 또 이번에 틀린 거. 뭐가 틀렸어? 5번이 정답인데요. 5번을 봐보세요. 1, 2, 3, 4는 맞는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보면 남해, 북녘 모두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라고 했어. 이거 남한, 북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2번. 봄과 대립되는 걸로 겨울이 등장하는데 겨울은 매운 눈보라를 몰고 온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미의 시어, 구체적으로 풀어주면 겨울은 분단의 현실, 이걸 얘기한다. 그러면은 눈보라는 뭐냐? 분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 이게 눈보라야. 겨울이 있고 겨울이 눈보라를 몰고 오는 거잖아. 분단이라는 현실이 있고 이 분단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뭐를 겪는 거야? 고통을 겪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 계신데 만날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우리 가족을 볼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슬픔이잖아, 분단으로 인해서. 자, 근데 5번 다른 건 다 맞아요. 통일을 상징하는 봄이나 아름다운 논밭, 우리들 가슴속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이런 걸 이루어야 된다. 근데 마지막 연의 내용으로 보아 봄은 미움의 세부치를 녹일 수 있으며 이때 봄은 우리 민족의 강력한 힘, 쇠붙이는 민중을 괴롭히는 일제강점기, 일제시대 나오면 무조건 X. 일제의 군사 횡포 아니야 이건. 남북한이 서로 지금 대치하고 총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야. 그 다음에 21번. A를 참고해서 나를 감상해라. A가 뭐예요? 작품 속의 세계와 실제 현실 세계가 갖고 있는
아, 이거는 현실을 반영하는 반영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있는데, 쇠붙이는 남과 북을 갈라놓는 부정적 상황을 의미한다. 흑가슴은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순수한 정신 열정을 의미한다. 껍데기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 이거는 이 자체가 이미, 그치? 작품 해석 자체가 뭐 현실 반영이고 뭐고를 떠나서 껍데기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이거는 허위, 가식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마지막 거는 보기에서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됐는데 산의 언덕에는 추못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맞는 거 행위는 화자와 달리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 화자와 달리 때문에 틀렸어. 둘 다 그를 그리워한다는 공통점. 니은은 그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잖아. 그게 어디야? 미국 간 게 아니라 프랑스에 놀러 간 게 아니라 저승으로 가서 이제 돌아올 수 없어요. 알겠지? 니은 맞아. 그 다음에 색채대비라는 말은 쓰지도 않았어. 이 시를 할 때. 내가 색 이런 말 꺼내지도 않았잖아. 어미, 리을지어이, 기대와 소망, 강조. 맞아요. 그럼 니은, 리을 맞고 화자가 행인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행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앞분 맞아.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고 있는 행인아, 너 그쪽 가지 말고 이쪽을 향해서 어쩌고 저쩌고. 행인한테 말을 건네는 투까지 맞아. 근데 행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에 대한 그리움이야. 아다르고 어다르고 보시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본 거에서 2개 이상 틀렸다. 국어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 아직도. 문제를 나름대로 본인은 다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풀 때 정확성이 떨어지는, 즉 응용력이 아직까지 문제 푸는 응용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왜 그 문제를 틀렸는지를 분석을 해줘야 돼. 그럼 덜렁덜렁 빨리 읽다가 보니까 틀렸다. 그것도 실력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점수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들아, 저기 직보 시간 알고 있지? 2시야. 학교 끝나고 바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성룡이하고 둘은 저기 은찬이는 5시. 너네가 수요일이 이게 시험 무게야? 잠깐만. 에이 멈춰. 너네가 진짜? 토요일 날이야. 수요일 날 진짜 프로 아니까 뭐. 수요일 날 화요일 날이야. 치동하고 이산하고 먼저 보고 수요일 화요일에 들어야지. 화요일 날 언제는 2시? 아, 너네는 5시. 정이 있는데 인사도 안 받고 뒤에 앉아. 둘 다 모두 다 이 행위는 여기서 화자의 대리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귀여워. 자기의 표현이 아니라 일부러 대리인을 세워가지고 얘가 쓸쓸한 마음으로, 얘가 떠나고 나서 쓸쓸한 마음으로 들기를 더듬는 행위는 곧 나야. 나 싫어? 화자 나라고. 대리인이라니까. 나 싫어? 밖에서 했던 거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밖에서 했던 거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건 나 얘가 직접 나서기 그러니까 질렸어, 나를 질려요. 분실하는 사람 제가 무슨 걸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얘 행동이 그렇지. 여기는 어쨌든 객관적 대리인을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걔를 통해서 그냥 전달을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선생님 기억 거기 가라고 했지. 자, 대리. 잘 가. 오늘 뭐예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눈길이 비면은 바람을 대신 주마라. 예를 들어서 이 김민준이 길을 SB 걸어가는데 사귀는 거야. 눈이 다 왜? 사라졌어. 근데 뭔가 수술하잖아. 우와. 그러면은 거기다가 아, 바람을 대신 담어. 근데 그 바람마저 또 사라졌어. 유미 나나? 이렇게 여기는 쉽게 말하면 진짜 아, 눈길이 그래서 비고 바람이 팔찌 비었다는 얘기보다 벌써 팔찌 여기 썼어? 찍어 벌써? 그가 떠나기 때문에 아, 그 팔찌 뭔가 말고. 쓸쓸하고 뭐야? 공허하다 그 얘기야. 그런데 그 대신 인정, 사람의 따뜻한 감정을 여기에 담아서 그가 다시 존나 이렇게 존나 부활하기를 내가 기다리며 그리워. 남들끼리 사귄다 했는데 얘한테 이렇게 말하는 얘지랄 거. 떠주고 존나 의미 며칠 너무 쓸쓸해하지 말고 야 비면은 그냥 쓸쓸한 감정으로 살지 말고 주변에 우리 주변에 따뜻한 인정 많잖아. 그걸 대신 담고 따뜻함으로 위로를 받아들이는 거야. 위로하는 말이 이러면 비밀로 세다가 위로야 위로. 아유 뭐 졸업식을 쫙 들어가지고 트위터 같은 데다 막 괴담같이 올리는 거 같아. 어이구 옆에 주다가 기름 땡기는 줄. 왜? 봤어. 선생님 저 여기 문제 안 풀어요? 문제 안 풀어요? 아니 얘네는 다 요약하고 마지막